자, 그래서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선생님이 요거 에어팟 차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마이크를 겸용하고 하는 거니까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선생님 말 그대로 1단원은 생명과학이라는 이제 뭐 학문, 과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단원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자, 생물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생물의 특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생명과학의 근원이 생물,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생물이 생명체야. 그럼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 7가지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모든 생명체들은 지금 이제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에 다 해당이 된다 이거지. 바꿔 말하면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세포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세포다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세포막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요. 뭐 이건 니네 통과에서도 배웠지? 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세포막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아는 DNA, RNA니 하는 핵, 산, 최소한 요 3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포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은 어쨌든 이 3가지를 최소한 가지고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생명체가 이러한 세포 딸랑 1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지. 단세포 생물. 그래서 그냥 세포 하나가 곧 개체인 애들, 이런 애들이 단세포 생물이야. 그지? 뭐 우리 통과에서도 배운 예를 들어서 이른바 세균들, 세균. 뭐 세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아메바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죠. 뭐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지, 그지? 특히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애도 세균이고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얘 되게 이제 원시적인 생물이다 보니까 세포벽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세포벽.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어쨌든 세포로 이루어진 애니까 그 안에 세포 이제 막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얘기했던 DNA라고 하는, RNA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그냥 이 세포 안에 풀어져 있어. 요거 DNA. 그 다음에 우리 배웠지만 니네 단백질이라는 게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단백질 만드는 곳이 막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세균이 이렇게 생겼어. 물론 이제 세균이 움직일 수 있는 세균들은 뭐 이렇게 약간 꼬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그냥 갖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뭐 그냥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인 거지. 이런 애들 단세포 생물이라 하는 거야. 근데 자, 우리 사람과 같이,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지. 말 그대로 여러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된 거지.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지. 내 몸이 몇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마다 어때?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포들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내 몸의 부위에 따라서 그게 또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히 세포가 많다고 해서 다세포는 아니고,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그런 세포들이 어떤 체계적인 구성 단계를 거쳐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리고 우리가 단세포 생물은 동물이다 식물이다가 없어. 보통 동물이니 식물이니 하는 거는 요 다세포 생물부터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요거 뭐 간단하게만 할게. 자, 우리 이제 사람과 같은 동물이다라고 하면은
자, 동물도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겠지?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포가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나 갖고 얘기하자면 피부에 있는 세포, 뭐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정자도 하나의 세포일 것이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뭐 신경세포, 여기 뇌세포, 부위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겠지. 그러면 그런 세포들 중에서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피세포, 그러니까 우리 일반 얘기는 피부 있지,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뭐 세포 중에 골세포라는 게 있어. 그럼 이런 골세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드는 세포가 있다? 그럼 근육 세포들끼리 모여서 근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이제 서로 여러 다른 조직들이 쭉 있거든. 그럼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관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는 거지. 뭐 우리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팔, 다리도 하나의 기관일 것이고, 그지? 뭐 그냥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소장, 뭐 이런 대장, 뭐 위, 뭐 간, 뭐 심장 되게 많지. 각각의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몇 개 안 써놓긴 했다만 소장, 대장, 위 이런 애들은 어때?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또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 그럼 이런 애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뭐 소장이니 대장이니 위니 하는 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을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뭐 소화기관계 또는 뭐 소화계 이렇게 얘기하는. 뭐 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심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폐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혈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심장이나 혈관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끊임없이 돌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뭐 그래서 이런 거 순환계 뭐 이렇게 부르고. 예를 들어 폐라든지 뭐 횡격막이라든지 뭐 되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고 그것도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뭐 호흡계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까? 자, 정리를 해줄게. 자, 뭐 기관 쭉 한번 써볼게요. 뭐 심장도 있고요, 혈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줌 만드는 신장이라는 것도 있고, 뭐 방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쭉 이런 식이거든. 방금 얘기했듯이 뭐 얘네들 소장, 대장, 위 이런 애들이 모여서 소화계라고 하는 어떤 기관계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간까지 포함해서 소화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이나 혈관 같은 애들이 모여서 이제 아까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애들이 모여서 순환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콩팥, 방광, 뭐 요도 뭐 이런 애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뭐 배설계라는 뭐 이런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계들이 결국 모여서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동물이라고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거지. 뭐 나중에 내신 때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내신 때는 이런 조직의 이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뭐 외워라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다만,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조직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피나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나오거든. 예를 들어 혈액이다 그럼 이게 구성 단계상 세포냐 조직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혈액은 조직인 거고, 그다음 그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기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 생물 중에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구성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는 건데, 이때
기관계라는 단계는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단계다. 요거는 좀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식물은 좀 달라요. 요거 좀 지울게.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지우고. 자, 식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뭐 표피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여육세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세포들이 있어. 그럼 또 그런 세포들 중에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표피세포라는 거,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피부에 해당되는 거겠지. 표피세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공변세포라는 것도 있고, 방금 얘기된 뭐 여육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럼 또 이런 세포들 중에서 예를 들어 표피세포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표피세포와 이제 뭐 표피세포들끼리 모여서 표피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육세포라는 게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아는, 우리 배웠잖아요. 울타리 조직이라든지 뭐 해면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세포 중에 물관세포라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런 물관세포라는 게 모여서 물관이라는 조직이 되는 거야. 체관세포라는 것도 있어. 그럼 그런 체관세포가 모여서 체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 이 식물은 이런 조직들 중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표피 조직은 이제 사람의 피부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 표피 조직하고 요 공변세포를 좀 합쳐가지고 표피 조직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람 따지면 피부니까 어떤 식물의 내부를 보호하고 뭐 어떤 증산작용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관계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얘네들은 다 엽록체가 있는 부분이어서 광합성을 하거든. 그래서 정말 그 식물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기본 조직계라고도 불러. 기본 조직계. 예를 들어서 물관, 체관. 자, 물관은 그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제 잎까지, 나뭇잎까지 올라가고, 체관은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체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운반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거든. 뭔가를 운반해준 역할이야, 얘네들은. 얘네들이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얘네가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라는 게 되는 거야. 이거 외우기는 해야 돼. 알겠니? 외우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은 이런 서로 다른 조직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물에서 기관이라 그러면 잎, 줄기, 뭐 뿌리,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관이야. 잎, 줄기, 뿌리, 뭐 꽃, 이런 것도 이제 각각 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식물이 된다. 개체가 된다. 개체. 그러니까 지금 구성 단계를 보면은 이제 이게 식물의 구성 단계인데, 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동물과 달리 동물에는 없는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지. 자, 동물에는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는 거고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인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동물과 식물이 각각 세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계적인 구성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요 각각의 뭐 조직이니 조직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려면 두 번째, 반드시 생물 안에서는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반드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세포가 하나이건 여러 개이건 걔네들이 그 세포 안에서 혹은 그 세포 전체가 스스로 물질 대사라는 걸 할 수 있어야지만 생물이라 부른다 이거야. 그럼 우리 이거 통과 때 배운 거 생각해. 물질 대사 뭐가 있지?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지?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었어.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 대사라는 게 뭐였어? 생물체 안에서 혹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지. 일종의 화학 반응인 건데 동화와 이화라는 게 있다 이거지. 동화작용은 화학 반응이니까 분자로 얘기하자면 작은 분자를 합쳐서 큰 분자, 동화 합친다는 얘기잖아. 그지? 고분자를 만드는 화학 반응인 셈인 거고,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이화, 부신다는 얘기야. 부신다는 얘기. 다를 이자잖아. 다르게 만든다는 얘기, 부신다는 얘기거든. 일종의 고분자를 부셔서 저분자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동화작용은 합성이란 말이 보통 나오게 되고, 이화작용은 보통 분해라는 말이 나와. 분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과 때 배운 거 생각해봐.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에너지가 또 출입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저분자는 다른 말로는 이제 무기물이라고 돼요.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화작용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결국에는 무기물이 남는 거야. 이게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봐. 에너지가 출입을 하거든. 이게 저분자는 분자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조금이란 말이야. 반대로 고분자는 에너지가 분자가 크니까 여기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에너지 적은 애가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 부족한 것만큼을 어디선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흡열반응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흡열반응.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대지. 크기가 큰 분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던 애야. 얘를 부셔서 분자가 작아져서 에너지가 적어지겠지. 그럼 에너지 많았던 애가 에너지 적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된단 말이야.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발열반응이다 이렇게. 발열반응.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동화작용, 우리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쉽잖아. 뭐 있었지? 자, 대표적인 게 뭐야? 광합성 있잖아. 광합성. 광합성. 그 다음에 우리 왜 그 통과에서 그 1학기 기말 때였나? 유전자 프로그램 할 때 아미노산 막 결합시켜서 단백질 합성한다 이렇게 하잖아.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 합성자 들어가잖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화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반대로 이제 분해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광합성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였어? 호흡이잖아.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결국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 체온 유지하고 일부는 저장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게 세포호흡. 그 다음에 자, 내가 음식을 먹었어. 그럼 음식 안에는 단백질이라는 큰 분자가 들어있거든. 근데 그게 내가 흡수를 못하니까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백질을 부셔서 아미노산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흡수하지. 그럼 그렇게 흡수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는 이제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뭐 요 정도? 아마 요 정도 써 있을 거야. 그지? 요 정도 써 있을 거고 뭐 하나 더 적자면은 예를 들어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합치는 개념인 거니까 니네 그
예를 들어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핵 속에 들어있는 DNA 하나 똑같은 거 더 만들거든. DNA 복제. DNA 복제. 요거 뭐야? DNA 복제 같은 경우에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를 계속 결합시켜서 똑같은 DNA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 요거. 그 다음에 그 니네 유전 정보 흐름에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RNA에 전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전사되는 거.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다 동화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내가 지금 에어팟이 수명이 다 돼서 야, 이거 에어팟 뺐는데 소리 들리니? 들려? 대답 좀 해봐. 들리냐? 자, 그래서 뭐 동화작용 요것도 좀 써놓고요. 그지? 동화작용 아마 요거랑 요거밖에 안 써있을 텐데 이런 거 좀 써놓으시고 RNA 합성도 좀 써놓으시고 이화작용 뭐 보통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또 통과 때 배웠던 거 하자면은 이 물질 대사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면 그러니까 생명체는 무조건 물질 대사를 하는 거야. 근데 물질 대사할 땐 여기 써있지만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였지?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물질 대사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면 걔는 생명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생명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은 그 화성에 바이킹호라는 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거든. 그 탐사선이 바로 요걸 이용한 거야. 방금 얘기했지만 화성의 토양에 뭐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하면 걔네들은 동화작용이나 혹은 이화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흙을 파가지고 흙을 퍼서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나와. 이거 화성 바이킹호 실험이거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할게. 자. 자, 화성 그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야. 요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오거든. 요 꼭 요 실험 내용 꼭 기억해야 돼.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실험 가나다가 있는데, 자, 뭐 지금 요렇게 생긴 통이 하나가 이렇게 있지. 자, 여기다가 화성 토양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 토양 안에 생명체가 미생물이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이제 가정하에 토양을 용기 안에다 넣어놨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는 뭐를 넣어놨냐면은 방사능 계측기를 넣어놓은 거야. 자, 지금 가 실험은 뭐냐면 이 화성 토양에 만약에 미생물이라도 생물이 존재하면 걔는 동화작용을 할 거다. 동화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양 속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존재한다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가 존재한다면 광합성을 하겠지. 그래서 광합성을 하나 일단 키고요. 여기다가 그거 이제 빛이 필요할 거 아니야, 광합성에는.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는 거야. 자, 재료가 뭐가 필요하냐면 물하고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기 토양에다 이제 수분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는 이 질량수는 12짜리거든. 탄소가 12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인데 대부분의 원소는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탄소의 동위원소인 14짜리를 넣어주는 거야. 예. 14짜리를 넣어줘.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넣어주면 이 토양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만약에 이제 얘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겠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자, 포도당의 분자식이 요건데
이 이산화탄소들은 이 탄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런 애가 만들어지겠지. 광합성을 했다면. 맞지? 그래서 넣어주고 한참 빛을 쪼여. 그래서 얘가 충분히 광합성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토양 안에 얘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 이게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용기를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면 어떻게 돼? 결국 이걸 태우는 거잖아. 이 포도당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면, 그래서 내가 이걸 태웠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연소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다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를 넣어주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얘를 안 넣어주는 거지. 더 이상 안 넣어줘야 돼. 다 빼야지. 있는 거 다 빼고 얘가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얘를 가열해. 그러면 14짜리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그러면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얘를 가열해서 얘가 만들어지면 방사능이 나오는 거야. 방사능이 나오니까 그걸 검사하려고,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하려고 계측기를 달아놓은 거거든. 계측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얘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얘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도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즉 동화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는데 동화작용 안 하더라 이거야. 그럼 동화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화성 토양에는 적어도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거지. 그게 가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실험이야. 자, 나실험은 이번에 그러면 동화작용은 안 하지만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 거야. 이게 나야. 여기 써놨구나. 가. 자,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야. 자, 마찬가지 이제 화성 토양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화작용을 할 수 있게끔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야. 양분을 넣어주는데 마찬가지로 그 양분이 14짜리 탄소, 방사성 원소로 이루어진 탄소로 이루어진 양분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화작용하는 애들이 존재한다면 이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양분을 분해를 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세포흡을 한다는 얘기야. 세포흡을 하면 14짜리로 이루어진 양분을 가지고 세포흡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14짜리 이산화탄소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 세포흡하면 이산화탄소 생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생긴다면 방사능이 나올 테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다가 방사능 계측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고. 그래서 양분 넣어주고 한참 기다려봤어.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는지를 봤더니 검출 안 되더라 이거지.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 안 생겼다는 얘기고요. 얘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이화작용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은 동화작용을 하는 애도 없고 이화작용하는 애도 없구나. 고로 화성 토양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 물론 이게 화성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바이킹호 탐사선이 채취한 지역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겠지. 자, 옆에 하나 더 나오지. 이것도 비슷한 실험이야. 비슷한 실험이거든. 자, 이번에는 여기다 뭘 해놨냐면은 기체 분석기를 달아놓은 거야. 기체 분석기. 그지? 그런 다음에 똑같이 얘도 이 둘 다 이화작용 확인하는 실험이거든. 둘 다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거야.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똑같이 양분을 넣어줍니다. 양분을 넣어줘. 자, 그럼 여기서 이 양분이 아까 이런 포도당을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포도당을 넣어줬다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포도당을 넣어줬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우리 알다시피 아까 썼지만 포도당 C6, H12, O6이니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포도당 양분을 넣어줘. 그럼 만약에 여기 이화작용 하는 애가 있다면 그 포도당을 가지고 이화작용을 하겠지? 이화작용을 하면 CO2가 생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분을 넣어주기 전에 이 용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없었는데 만약에 양분을 넣어줘서 여기 이화작용하는 애가 이화작용을 했다면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니까 그 성분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의 성분이 달라지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이 기체 분석기인 거야. 근데 이 기체 분석기로 봐도 성분 변화가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방법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이화작용을 확인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동화작용하는 애도 없더라. 이화작용하는 애도 없더라. 고로 화성 토양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 이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실험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뭐 숙제에도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학교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했고, 자, 세 번째.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첫 번째, 우리가 생명체다라고 하려면 첫 번째는 반드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건 여러 개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자극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지. 우리 사람 갖고 얘기해보자. 내가 꼬집어. 그러면 외부 자극을 준 거야. 그러면 아픔을 느끼는 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반응을 한다 이거지. 그럼 바꿔 말해서 꼬집거나 어떤 자극을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그 생명체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꼬집는 것만 갖고 얘기했다면 꼬집는 건 물론 참을 수 있기는 한다만 아픔은 느끼잖아. 그치? 아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응한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어. 아, 그리고 이 외부 자극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원래 환경과 달라지는 거 있죠. 환경 변화. 이게 자극이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불을 껐다 켜면 이것도 자극을 준 거야. 그럼 그걸 내 눈이 인지하잖아.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반응을 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로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어. 미모사라는 식물. 거기 잎이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잎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뭐 그림은 내가 어떻게 그릴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잎이 있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달린 애야. 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톡 건드리자면 잎이 싹 접혀버립니다. 잎이 이런 식으로 싹 접혀버려. 이렇게 접혀버려. 접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모사라는 식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댔다는 얘기는 자극을 줬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잎이 확 접혀버려요. 뭐 이거 말고도 많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왜 이번 시험 대비할 때 했었잖아. 그 파리지옥 있죠. 파리지옥.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있어. 자, 얘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지. 그럼 여기에 곤충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 안에 털이 하나 나 있거든. 그걸 톡 건드려. 그러면 잎이 저절로 확 닫혀버리거든. 이것도 지금 요거에 얘기한 거야. 너네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줄 텐데 이 각각의 어떤 현상에 대한 여러 예시들이 있어.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되거든. 요거 내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로 올려줄게. 이 각각의 이 현상에 대한 예들이 쫙 정리가 돼 있을 거거든. 그거. 뭐 파리지옥이 잎을 건들면 잎이 다치는 거, 그지? 곤충이 날아와서 건드리면 잎이 다치는 거, 뭐 이런 거. 뭐 사람 갖고 얘기하는 또 이런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앉았고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통통 때리면 무릎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올라갔지? 그것도 이거야. 무릎을 톡톡 쳤어. 외부 자극을 줬더니 뭐 나의 의지는 아니지만 무릎이 저절로 올라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그지? 요건 내가 정리해서 준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 어떤 예시 하나 주고
뭐 이거랑 동일한 어떤 생명 현상의 특성하고 얘가 같은 거 봐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일단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네 번째는 항상성 유지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3단원 중요하다고 해서 3단원에서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데 말 그대로 동물이나 식물들이 항상 자기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나타난다 이거야. 항상성 유지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별거 없어. 나 더우면 땀 흘려. 그지? 그리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더우면 땀 흘리는 거. 자, 덥다라는 얘기는 체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일정 부분 낮춰주거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예야. 그 다음에 반대로 요즘 같은 오늘 되게 춥잖아. 추우면 소름 돋는다 그러지. 추워지면 소름이 돋는 거. 이것도 반대야. 반대로 추워져도 체온이 내려가잖아. 그럼 체온이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열을 안 뺏기려고 내 이 피부에 있는 모공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닫혀버리면서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있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변량이 줄어들려. 소변 별로 안 보거든. 근데 겨울에는 어때? 반대로 추우니까 화장실 되게 자주 가지. 그것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더운 날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린다. 그다음에 짠 음식을 먹으면 소변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내가 수박이라든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또 소변량 늘어나지. 그래서 항상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라면 항상 뭐 단세포 생물도 마찬가지. 그 세포 하나가 그 걔네의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로는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거. 발생과 생장. 자, 물론 이제 단세포 생물은 좀 예외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좀 예외인데, 자, 일단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발생과 생장의 차이만 이해하면 돼. 발생은 없던 게 생기는 게 발생이야. 그럼 생장은 그게 생긴 거가 점점점 자라는 게 생장이지. 근데 이제 단세포 생물은 얘네 세포가 하나인 애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여섯 번째 내용하고 이어지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니?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보통 생식세포를 만들고 생식세포들이 결합해서 자손이 태어나잖아. 근데 단세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단세포의 경우에는 그냥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포가 이제 커지기는 하지. 커지기는 하는데 얘는 그냥 커지면 반으로 쪼개져서 두 마리가 되거든. 이렇게. 이런 걸 일종의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하지.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 사람처럼 이제 다세포 생물인데 그래서 암수가 생식세포를 만들어 뭐 정자니 난자니 아닌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그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이걸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발생과 생장이라는 걸 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난자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정자가 이렇게 와서 서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 그러면 우리 수정란이라는 게 하나가 되지. 그 니네 중3 때 배웠으니까 아마 생각나긴 할 거야. 그럼 수정란이라는 애가 세포분열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니네 알다시피 2세포기, 뭐 4세포기, 뭐 8세포기,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반복적으로 세포분열을 해서 나중에는 뽕나무 열매를 닮았다 그래서 뭐 상실기라는 시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포백이라는 시기가 되고 낭백이라는 시기가 돼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개체가 되거든. 자, 우리가 개구리라고 하면 개구리 암컷의 난자와
개구리 수컷의 정자가 맞나? 그래서 걔네들이 수정란이 되면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낭백이라는 시기까지 거치면 결국에는 한 마리의 올챙이가 되지. 올챙이가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올챙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얘네 이 수정란에서부터 올챙이가 될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올챙이가 없었는데 생긴 거잖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올챙이가 또 세포 분열해서 이제 자라. 그래서 뭐 나중에 뒷다리가 생기고 앞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개구리가 되고 그래서 그게 점점점 개구리가 커지는 거. 자, 여기까지는 발생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생장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발생과 생장을 한다 이거야. 발생과 생장. 알겠니? 그래서 뭐 거기 뭐 뜻은 다 써놨지. 발생이라는 것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개체가 그 이후에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서 몸집이 커지고 세포수가 많아지는 과정은 생장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들은 특히 이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발생과 생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5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요 발생과 생장이랑 사실 이어지는 거지. 여기 지금 써놨다만 생식과 유전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자기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겨서 종족을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니까, 특히 다세포의 경우에는 요거가 그대로 요거거든. 그래서 생식이라는 게 그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기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적자면은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그냥 지 몸을 둘로 쪼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암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지 않고 뭐 자기 몸을 둘로 쪼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자손을 만드는 거야.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지 않아. 생식세포 없이 자손을 만들거든. 그걸 우리가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무성생식. 반면에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방금 얘기했지? 암수의 구별이 있어가지고 그 암수가 서로 뭐 정자니 난자니 하는 생식세포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이 태어나. 이런 방법을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던 무성생식을 하던 자기와 닮은 자손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 결국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생식세포한테 일부 물려주거든. 그래서 그 배우자의 생식세포와 만나서 결합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유전물질의 절반, 배우자가 갖고 있던 유전물질의 절반씩 자손한테 물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 태어난 자손이 나랑 닮지. 그게 유전인 겁니다. 그게 유전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 부모의 유전 물질을 물려받는 거야. 유전 물질을 물려받아서 부모와 닮는 거. 이게 유전이고. 그래서 단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도 유전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은 거 2개를 만들어서 절반 나눠버리는 거기 때문에 단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식하고 부모하고 유전 물질이 완전 똑같아. 근데 이제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유전 물질을 물려주기는 하는데 절반씩만 물려주고 그 또 물려주는 과정 중에 그 유전 물질이 막 섞이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랑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생식과 유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나오는 게, 자, 7번째인가? 적응과 진화 이렇게 나오죠. 적응과 진화. 책하고 지금 순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적응과 진화.
뭐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 자, 특히 이제 단세포 같은 경우에는 부모랑 자식이랑 유전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는 갑자기 환경이 확 안 좋아지면은 다 죽어. 살아남기 어렵지.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성생식을 하면서 자손한테 유전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유전물질들이 섞이면서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 자식들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환경이 확 변하더라도 그 자식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요. 그럼 그 살아남은 자식은 그 바뀐 환경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그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거야. 적응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 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몸의 구조를 갖거나 어떤 습성을 갖게 되겠죠. 그럼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니네 그거 배웠잖아. 온대지방에 사는 여우, 사막지방에 사는 여우, 북극지방에 사는 여우들이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환경에 적응한 결과 몸집들이 달라지고 몸의 구조가 다르잖아.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거야. 거기 보면 여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니네 거기 보면은 위쪽립, 아래쪽립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음엽, 양엽도 나오고, 그치? 빛의 세기가 다르니까 그 각각의 빛의 세기에 적응한 결과 잎의 넓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다 이거.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생물이다, 생명체다라고 하려면 요 7가지 특징들이 반드시 다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생물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7가지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하거든. 생명체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생명현상의 특성이 7가지가 있다 이거지. 7가지가. 맞지? 7가지가. 그러면 요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를 잠깐만. 우리 교재에 보면은 뒤에 문제에서 저기를 한번 가볼래? 요 교재 9페이지에 보면 4번 문제가 나올 거야. 자, 4번 문제를 봐봐.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와 나로 분류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물질대사,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요거. 그 다음에 항상성, 그 다음에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요렇게 하나랑 나눴지. 그러니까 7가지 생명현상 특성을,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개체, 나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특징인 거야. 이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야. 얘네들은 개체 유지를 위한 특징. 반면에 여기 생식과 유전을 하고 적응과 진화를 하고, 이거는 그 개체가 아니라 그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일단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문제를 한번 보자면은, 자, 가와 나에 대한, 지금 가가 뭐라고? 요게 가야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이 7가지 중에서 얘네들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고, 얘네들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다. 나가 되겠지?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기억, 가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 자, 니은,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하는 것은, 자, 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들 안 써준 거잖아. 자, 지렁이한테 빛을 쪼이면 얘네 빛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든. 빛을 싫어하니까. 빛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그걸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반응이 나타나. 이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은 가에 속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하는 거. 자, 세균이 있는데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면 걔네들이 항생제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개체수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나는 건 이거지. 이거 적응과 진화. 그러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하는 것은 얘가 나라 그랬잖아. 나에 속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맛본 거고,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징을 이렇게 2가지로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 자, 10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10분 있다가.